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아침 7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뉴스가 늦었습니다. 여러가지 정리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이 말했다. 나는 대선으로 직행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언론에서 다 큰 제목이 뭐냐? 한동훈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출마 안 한다 하는 겁니다. 한동훈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총선 출마 안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치 무대에 등판 첫 메시지로 내년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혔다. 하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그 연설 내용이 그 이재명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거의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총선 출마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다 이것이 탑 뉴스입니다. 비례대표 출마 안 한다. 자,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총선 없이 그냥 3년 6개월 뒤에 3년 지금 한 5개월 남았나요 이제 대선으로 직접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번 대선에서 한동훈이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한동훈이는 자기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국회의원보다는 그냥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원 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도 국회의원 하지 않고 직접 대선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한동훈은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할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즉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자신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좀 더 크게 확대하면 문재인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윤석열도 감옥에 보내지 않고 본인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윤석열 바로 뒤어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제 그 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물론 대부분 이재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연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큰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이겁니다. 상대라는 건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당 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는 겁니다. 이거 반성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에요. 누가 반성해야 되느냐? 윤석열과 한동훈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녀도 지지율이 올리지 않은 이유는, 국힘의 지지율이 올리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 리스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을 우리가 뽑아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라,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왜 저 상대방의 사람은 죄인인데 왜 우리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냉정하게 반성하자는 겁니다. 한동훈이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반성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위험성에 대해 한동훈의 착각이라는 제목의 그 칼럼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박동원 씨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 글은 그 최보식의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에 기고한 겁니다. 한동훈이 가장 경계하는 하는 착각은 바로 이거다. 인간을 단죄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본인이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수한 능력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한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여기는 입장을 엘리트주의라고 하고,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며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생각을 엘리트 의식이라고 한다. 평생을 칭찬과 기대 속에 자라온 엘리트 한동훈은 자칫 자아팽창에 의한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공부는 좋은 머리로 성취가 가능하지만 정치는 전혀 다른 감성의 세계다. 독선과 독단이 윤석열 정권이 왜 실패를 거듭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단지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얘기를 경청해야 한다. 자칫 엘리트주의에 빠져 자신을 과신한다면 진짜 윤석열 시즌2가 된다. 보통의 판검사들이 오만해지는 건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 칭찬과 기대 속에 키와 가뜩이나 자아가 부풀려져 있는데 인간을 단죄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전지전능이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오만에 빠져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임검사가 구형을 하지 않고 한동훈이가 직접 했어요. 한동훈이가 직접 그 구형문을 낭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썼어요. 어제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시사도 본인이 직접 썼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형 형량 판결문도, 그 구형문도 한동훈이가 직접 쓴 겁니다. 헌정사에 5점을 남겼대요.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 있어요? 헌정사, 역사까지 끌어댔어요. 한동훈이가.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한동훈은 아주 엘리트 의식이 있고, 내가 박근혜보다 뛰어나. 어떤 정치인 박근혜보다, 내가 대통령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오만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실체 없는 국기문란이자 정치공사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최순실은 국정농단한 사실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국정농단을 했다고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들어서, 장시호 태블릿 PC가 그겁니다. JTBC가 첫 번째는 태블릿 PC엔 별거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태블릿 PC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장시호 태블릿 PC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그거 돌려주라니까 못 돌려주는 거예요. 최순실은 국정농단한 사실이 없어요. 또 보여줄게요.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피해를 그대로 답습해 불철주의와 땀 흘리는 젊은 세대와 부모에게 뼛속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안겼다.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었고, 그리고 부모에게 뼛속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지 않은 정부가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좌절과 박탈감을, 젊은 세대에 뼛속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준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냥 한동훈이는 그냥 되는 말 그냥 갖다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주소 들은 얘기 그냥 갖다 그 구형문에다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주 오만의 극치지요. 또 보내드릴게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5점을 남겼다. 오만이 극치에 달했어요. 우리나라 헌정 역사까지 들먹였어요.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죄에 상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태블릿 PC 조작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헌법 가치에 맞나요? 이 한동훈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엘리트,
오만, 독선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윤석열 바로 이어서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나는 국회의원 안 하고 대통령 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어제 첫 번째 인사를 했어요. 비서실장을 발령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누군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이 비서실장도 법조인 출신이다. 75년생 영남초선 김영동이라는 사람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서실장에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다. 한 의원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임명 배경에 대해 나랑 같이 일을 잘할 뿐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1975년생으로 한 위원장은 1973년생, 2살 더 어리네요. 같이 70년대생이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수석 대변인을 지냈고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다. 자, 김영동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영동 비서실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안동 예천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단수 공천된 김영동.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황교안이가 특공전한 거. 파면에 뭐라고 얘기냐면 박근혜 파면 주문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는 주문이 나와서 아우 가슴을 쓰려냈다는 겁니다. 아 잘됐다. 박근혜 하야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인간이 김영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립니다. 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사람이 김영동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가 어떤 스타일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첫 번째 인사가 김영동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 아우 너무 잘 됐어. 만세. 문재인 취임 축하한다. 이게 김영동입니다. 그런 김영동이를 한동훈이가 첫 번째 인사로 자기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중동 모든 신문이 다 한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대표는 정말로 토인비 이외 최대의 석학이라고 그랬나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잃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기억력이 안 좋아요, 우리가. 야, 요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거 제가 찾아놨습니다. 예. 우리 좀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억력이 안 좋은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법률방송뉴스 2018년 2월 17일 기사입니다. 검찰 30년 구형은 사법살인이다.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 박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 앞에서 태극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2018년 2월 27일 기사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 3천여 명이 법원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는 27일 오후 서울중앙법원 앞 법원 상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와 검찰 구형 비판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를 맡던 소석구 변호사, 이규택 전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공화당 대표이죠. 네. 국민의힘과 합당한다고 그럽니다. 네. 소속구 변호사는 검찰 구형 징역 30년은 사법살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검찰 구형에 대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30년 사형, 구형은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다음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보도를 했다고 그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립니다. 장시중 전 카타르 대사께서 글을 쓰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경사 났습니다. KBS가 부정선거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8분 동안 방송했습니다. TV조선이나 채널 A도 하지 못한 겁니다. KBS가 이젠 달라졌다는 걸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선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절차를 도입한다는 게 요지인데 신수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선거 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미국의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63대 36이라는 일정 패턴이 일적으로 나타나는 등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민경 의원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독일, 프랑스의 수개표 제도 입 사례, 특히 대만이 중공 개입을 우려 수개표로 바꾼 사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부정선거 투쟁의 물꼬가 확 트일 것 같습니다. 정부와도 협의했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사범들은 모두 상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KBS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투표했는지도 몰라요. 사전선거를 폐지해야 하는 겁니다. KBS는 어제 아마 방송 내용에 사전선거를 폐지하라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은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선거를 폐지하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에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이나 라고 사전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5일하고 6일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이니까 붙여서 하자는 겁니다. 8, 9, 10을. 8, 9, 10을 붙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어. 투표지와 투표함을 움직일 수가 없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김영비 씨이고 김영비 씨는 누가 임명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자, 제가 한동훈 장관, 이제는 장관이 아니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제가 제안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부정선거 묻는 질문에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법무장관이면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는 4.15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을 안 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아마 한동훈은 4.15 부정선거에 개입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따라서 한동훈이는 이번 40총구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전선거 없애자는 안 될 겁니다. 왜?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붙이자 이렇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전선거로 표가 막 불어나서 상대방이 막 그냥 막 표가 가는데 그걸 그대로 내비둔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지금 수개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아마 KBS는 수개표가 문제있다는 것까지만 같이 사전선거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빠놓고 한 겁니다. 핵심은 사전선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낸 아이디어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전선거를 폐지할 수 없다면 붙이자. 이게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리적이냐 하면 만약에 선거일 5일 전에 해야 된다면 선거법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선거일 5일 전과 나흘 전 이렇게 딱 못을 박았을 겁니다. 선거일 5일 전, 선거일 4일 전 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았을 겁니다. 선거일 5일 전과 4일 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거법이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입니다. 따라서 제 판단, 제 해석이 훨씬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올바른 법률 해석이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면 돼요. 올바르게. 비용도 줄어들고 깨끗합니다. 근데 왜 돈 써가면서
더러운 선거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냐요. 한동훈은 왜 여기에 침묵하나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대학에 공개되는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대학 등록금 사실상 또 동결했다는 겁니다. 대학들이 내년 대학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동결을 독려했다. 10여 년째 대부분 대학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온 만큼 내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 인하한 대학에 각종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세요. 저는 대학에 있어 봐서 알아요. 저는 대학에 있었습니다. 보직 교수를 했어요. 저는 정부가 대학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주지 마세요. 대학 스스로가 알아서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등록금을 비싸게 받던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의 자제를 입학시켜서 대학을 운영하던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싼 등록금을 받아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대거 데려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만들겠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대학 등록금을 등결하면 정부가 돈을 주겠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부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내버려 두세요, 제발. 정부가 대학에 주는 돈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돈입니다. 한번 대학에 가보세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한 사업 제대로 된 거 있나? 대학 등록금 올리면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직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대학 등록금 국립대학만, 정부는 국립대학만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시면 돼요. 왜 사립대학에 등록금을 올려라 말아라 더 받아라 적게 받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립대학이 부자 자녀를 입학시키고 돈을 기여 입학제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입니다. 자기 자식 대학 보내면서 돈 많이 해서 돈 없는 사람들도 대학에 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돈 많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의 재벌의 아들이나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의 이 아들이나 자녀나 똑같이 등록금을 내냐고요. 왜?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등록금 많이 내야 돼요. 제가 프랑스에서 파리트폰 할 때 그 아이들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비 돈 많은 사람은 급식비 많이 내요. 돈 없는 사람은 안 내요. 담임 선생님은 몰라. 얘가 돈을 내고 먹는지 얼마짜리 내고 먹는지. 저는 정부가 왜 대학 등록금에 사립대학 등록금에 간섭하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몸담고 있는 내일로 미래로 정당이 오늘 그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9개 정당 협약식을 합니다. 이 9개 정당 모으는데 한 3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합류했지만 내년 4월 10일에서 되는 일을 하자.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자. 원외 정당들이 뭉쳐서 공동으로 공천하자. 지역구는 모자라 쓰자. 우파 연대라고는 공천을 모자라 쓰고 각각 출마시키자. 비례대표 두세 명씩 추천한 뒤에 공정한 비례대표 관리위원회를 공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는 다 탈당해서 한 당으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2월이나 돼야 정해진대요. 우리 내일로 미래로 당은 그런
뭐랄까 예측할 수 없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미래로 .org에 접속하셔서 다운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하긴 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 너무하다고 막 데모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비상대책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만 때려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쪽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양쪽이 이렇게 가요. 이제 제대로 된 제3당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세금 공제도 된다고 그래요. 12월 말까지 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좀 농협 계좌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내일미래당이 주최하는 9개 원외정당 협약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